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유독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는 친구들이 리터니 친구들이 아주 자주 겪는 문제예요.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90점을 못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자주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핑크쌤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애가 안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안 되면 더더욱이나 한자하고 국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더더욱이나. 국어에서는 뭐 한자어 암기를 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은 사실은 없고, 근데 이제 맥락 안에서 어휘를 외워야지 어휘가 외워지는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뭐 문장 해석이 돼야 네. 쉽게 잠기 겨울 집어넣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언어 학습의 가장 좋은 루트는 제2외국어로서 배울 때 문법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휘 암기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읽어 나가는 그 뭔가 뭐 비문학 같은 그런 읽기 습관을 좀 들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내가 독해하고 그 안에서 단어 암기하고 그러니까 특히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은 활동을 먼저 국어에서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영어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링구얼에 정말 엄청나게 그 똑같은 수준으로 국어도 엄청 잘하고 영어도 이만큼 잘하는 그런 바이링구얼은 사실상 없다고 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국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영어는 저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ESL. 네. 네이티브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된다. 맞아요. 한국어로 생각할 때 영어로 생각할 때 하는 건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저는 왜냐면은 두 언어 체계가 완전 정반대예요. 어쨌든 사고방식은 한쪽으로 가게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저는 ESL의 수준만 되어도 뭐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데는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미국 변호사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문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업 직원으로서 유능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데는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게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외국에서 교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외국에 살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외국어로 이제 연구하고 했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 상당히 좋은 대학들 뭐 저기 진짜 아이비 리그나 스탠포드에서 교수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영어 못해요. 맞아요. 예. 쓰는 말만 계속 쓰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미국이나 영어권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연구자로 살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사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이제 뭐 많이 얘기한 주제긴 한데 어머니들 생각은 영어가 힘드니까 어렸을 때 해놓고 나머지는 채우자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된다. 반대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서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가 스레드에서 글을 쓰고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실력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갈 친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일 잘해야 언어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모국어 실력이 거의 이제 메인 중에 메인이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4세고시, 7세고시를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것이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한 뭐를 좀 준비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A부터 Z를 똑바로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엔 토익이 900이 넘었고 대학에 가서는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하는 강의 다 듣고 영어로 다 토론하고 뭐 레포트 써가지고 내고 그 다 A뿔 맞고 사실은 이제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서 물론 이제 저도 통번역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좀 약간 말하기는 새로 배웠어야 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영어 조기교육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영어로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제가 사실 선생님 꼭 뵙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 수학 유튜브인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과목을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면. 정말로 수학을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그것 때문에 꼭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그 시험 운영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어를 이렇게 중학생 때
좀 약간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등한시한다. 네. 등한시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아니요, 어머님들의 어떤 생각이. 어머님들 생각. 예. 그러니까 뭐 수학과 영어의 선행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국어도 그만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해요. 너무 영어에 몰빵하는 것 같다. 맞아요. 여기 책에도 있어요. 영어를 너무 몰빵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다 예상하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얘기만 하면 어머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유독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는 친구들이 특히,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이렇게 1년에서 2년 정도를 해외에서 보내고 온 리터니 친구들이 아주 자주 겪는 문제예요.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90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한자라든지 국어 같은 걸 따로 안 챙긴 경우에 일단은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휘를 모르니까 이게 독해력이 늘어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월등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영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은 영어가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90점을 넘는 비율을 4%에 맞췄어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휘라든지 이런 거의 수준도 어렵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국어로 읽어도 어려운 제재를 뭐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막 써놔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어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equip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면 뭐뭐를 구비하다. 그럼 이게 내가 갖춰서 준비하다는 뜻이잖아요. 애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높은 비율로. 네, 높은 비율로. 그래서 1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재밌는 사례가 전갈. 전갈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영재학교에 붙은 친구였어요. 그 붙은 친구가 이과 최상위권이고 정말 잘한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유명자하게 나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춘향이에게 몽룡이가 전갈을 보내. 근데 그 전갈을 보냈다는 게 이제 사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걸 보낸 건데 그 편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독사를 몽룡이가 춘향이를 독살하려는 거 아니었냐. 전갈을 보내서. 네, 전갈을 보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춘향전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연인인 것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거의 뭐 사군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네. 심각하다라는 거.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한자어를 너무 몰라서 그 한자 학습지를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해라 라는 친구들 되게 있고, 그러니까 중학생만 가르치는 이유가 고등학생 때 가서 하면 현역으로는 끝내기가 어려웠어. 아, 국어는 완성이 안 된다. 완성이 안 돼요. 국어는 장기 프로젝트다. 장기 프로젝트인데다가 2등급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구등급제에서 2등급제에서 2등급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건 아예 버려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예 버리고 나머지만 열심히 풀자. 약간 이렇게 전략을. 예를 뭐 문법은 버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문법이랑 문학만 너는 공략을 하고 비문학에서 한지문은 그냥 아예 못 푼다고 생각하자. 아, 너 어차피 시간 부족하니까 네. 딱 봐서 하나 버려라. 네, 하나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2등급을 만들 수는 있어도 1등급을 만들 수는 없죠. 국어는 그러면 네네. 타고나는 아이들이 국어는 영재가 없나? 국어 영재 있죠. 네, 영재 있고 제가 수업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딱 와서 풀 때부터 그냥 뭐 90점, 100점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수업 그냥 왔는데. 그냥 왔는데. 네, 그런 친구는 제가 그냥 보내줍니다. 가라. 너는 그래요? 수학을 해야 한다. 너 수학을 해라? 네, 왜냐면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정말 어머님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국어를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저는 국어나 이런 거는 글쓰기 학원도 다녀본 적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저기 서울대 로스쿨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한쪽으로만 타고났기 때문에 수학과 영재가 국어를 못하듯이 얘네들은 수학 머리가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이 진짜 끝까지 안 돼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공식 암기해서 이렇게 다 풀어서 저도 물론 정시로 대학은 갔지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수학이.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수학이 많이 부족해서 수학 쪽으로 하라고 그냥 바로 보내줘요. 선생님 되게 학생 받으시는 기준이 되게 확실하네요. 네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공부에 자세가 안 된 친구들도 버려요. 보내주시고. 저는 버립니다. 네, 너무 넌 안 배워도 돼. 바로 하산의 친구도 있고. 네네네. 그럼 받으셔야 되는 요 몇 퍼센트나 돼요? 중상위권 중에 그러니까 3등급인데 1등급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 네네네. 네, 그러니까 딱 3등급, 4등급 정도는 자기 혼자 공부해서 그래도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3, 4등급이 그럼 보통 몇 점이냐?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봤다고 했을 때 62에서 68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모를 봤을 때, 네.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네네. 아직 고등학교 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학교 막바지에 딱 봤는데 한 60점 정도가 나온다. 조금 넘게 네네네네. 나온다. 그러면 제자로 받았다. 제자로 받아준다. 거기에 이제 내가 시키는 숙제나 이런 거를 다 충실하게 해오고 토달지 않는다. 토달지 않는다. 네, 토달지 않는다. 토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본인이 정말 잘하고 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으면 저는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은 어차피 이 학원에 없고 너희는 부족하니까 나의 어떤 디렉션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로 했지. 토달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네. 시키면 안 할 거면 딴 데 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올라도 선생님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성적이 안 오르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3번 정도의 룰이 있어요. 숙제를 안 해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말없이 결석한다거나 그러면 늘 3번이면 삼진 아웃이에요. 저희. 숙제와 결석을 똑같이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단 결석과 숙제는 똑같다. 똑같아. 그냥 숙제 안 하고 사실 강의 듣는 거는 국어나 영어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선생님 모신 게 저는 국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분을 만났으면 안 어려웠을까 생각 좀 들긴 했어요. 저도 수학 그 유튜브를 보면서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근데 저는 그냥 진짜 어떤 선생님들 만났냐면 공식만 설명해주고 진짜 쉬운 문제 몇 개만 풀어주시고 응용 문제는 답지 보고 하라고. 네네. 그런 선생님들을 봤어요. 이제 저희 지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생님들만 만나다가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게 방법이 있는 거였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긴 해요.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좋아하는 걸 참고 쌤이 그 수학의 90%를 쏟은 것처럼 내가 언어를 이렇게 했으면 됐겠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수능 수준은 사실 뭐 우리가 좀 어려운 시험을 봤으니까 선생님도 아마 인정하시겠지만 수능에서 재능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러니까 저는 고3들이 맨날 나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뭐 수학을 못해, 국어를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수능 수준의 시험을 가지고 재능을 논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공부 안 하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안 있어요. 하는 거다. 안 하는 거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1등급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 1등급. 저는 이제 1등급이 68점이었던 시험에서 88점을 받은 거여가지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수학 점수였어요. 수능이. 그리고 그 수능 다음부터 이제 수학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잘 못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으로 밀어붙였을 때 수학이든 국어든 어느 정도 1등급 선까지는 가능하더라.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재밌는 이야기 그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